저도 턱걸이 1개가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연속으로 20개 넘게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경험했던 많은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안녕하세요. 멸치 탈출 벌크업 중인 해골입니다. 못 만들려면 풀업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풀업 1개도 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풀업을 못하는 멸치였던 제가 풀업을 쉽게 성공하는 법과 개수를 늘렸던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풀업은 홈트, 헬스장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같이 마른 사람들에게 상체에 많은 근육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몸을 빠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거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버그립을 이용한 풀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먹을 쥐었을 때 손 마디 끝이 천장을 향하게 잡습니다. 그립의 넓이는 철봉의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잡고 그립을 잡은 후 팔꿈치를 밖으로 빠지지 않게 일자로 유지시킵니다. 시선은 정면보다 고개를 15도 정도 젖혀 천장을 봅니다. 그리고 가슴을 열고 그대로 당겨 올라갑니다. 다리는 흔들리지 않게 살짝 힘을 주세요. 코어는 꺾지 않고 호흡을 머금고 내뱉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잡힙니다. 호흡은 올라가기 전 마시고 다 내려와서 조금만 뱉습니다. 올라가는 속도는 빠르게, 내려갈 때는 천천히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정자세 풀업이 됩니다. 이렇게 운동 수행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업을 해내거나 잘하고 많이 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턱걸이 보조 밴드인데요. 다이소나 온라인에 저렴하게 판매하니까 꼭 구매하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 이때 등이 아니라 손가락이나 전완근이 너무 지치거나 힘이 집중이 되면은 스트랩 쓰는 걸 추천합니다. 어느 정도 악력과 전완근의 근육이 생기기 전까지는 스트랩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보조 밴드는 사용법이 간단합니다. 2가지 스텝만 거치면 되는데요. 첫 번째, 철봉에 밴드를 간단하게 묶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 밴드를 자신의 한쪽 무릎 및 정강이 부분에 걸어주면 됩니다. 완료가 됐다면 앞서 말한 정자세 풀업의 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맨몸이던 밴드던 상관없이 1개 이상만 하면 풀업을 이용해 등 넓힐 준비가 끝난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반복 숙달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다녀도 문틀 철봉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집에서도 지나다니면서 1~2개씩 하면서 계속 적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풀업에 익숙해지면서 본 운동하는 날 해야 할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5×5 스트렝스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무거운 중량이나 강도를 이용해 근력 향상과 근비대를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운동 강도가 매우 높아서 텀을 두고 주당 2일 실행하는 걸 권장하고요. 진행하는 날에는 세트 내 반복을 5회 정도로 정하고 휴식 시간을 3에서 4분, 총 세트 수를 5회 반복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저도 이렇게 시작해서 밴드 풀업에서 맨몸, 그리고 중량 25kg를 달고 풀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업 처음 5개와 지금 5개의 느낌이 똑같습니다. 진짜 더럽게 힘드네요. 이렇게 풀업을 통해 등과 상체 근육을 정말 효율적으로 키울 수 있는데요. 부상을 입은 분이나 앞으로 부상 입을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 또한 풀업 때문에 여러 부위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다치는 부위 간단하고 빠르게 해결법과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슴이 다친 상태로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거의 어깨 견봉에 불타는 느낌을 얻게 됩니다. 풀업하면서 어깨가 아픈 경우 대부분 어깨 추돌 증후군을 겪는 건데요. 견봉과 상완골 사이가 적은 사람들 대부분 겪게 됩니다. 저도 알고 싶진 않았습니다. 이 부상을 풀업할 때 가슴을 여는 숄더 패킹을 익히고 해결이 됐습니다. 보통 가슴을 열어라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가슴을 핀 상태를 유지하면 후인이라고 합니다. 가슴을 열어 견갑골을 뒤로 보낸 상태를 말하는데요. 보통 숄더 패킹이라고도 부르고 풀업 진행을 할 때 가슴을 핀 상태로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를 해주면 됩니다. 다만 주의점이 여기서 가슴을 핀 게 아니라 너무 과하게 뒤로 접어버리면 후인 하강으로 바뀝니다. 이러면 또 다칩니다.
그래서 적당히 가슴을 열고 유지시켜서 풀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두 번째가 팔꿈치가 밖으로 빠질 때입니다. 이 경우도 어깨에 불타는 느낌을 얻게 될 겁니다. 풀업할 때 팔꿈치가 밖으로 돈다는 것은 팔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내회전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러면 어깨 관절의 틈이 좁아지면서 어깨 관절끼리 자연스럽게 부딪혀 부상으로 연결됩니다. 또 어깨의 자결통은 얻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너무 안쪽으로 말아도 다치니까 최대한 일자로 바깥이나 안으로 빠지지 않게 유지를 하면 됩니다. 세 번째, 손목에서 팔꿈치 부상이 생길 때입니다. 영상 초반에 철봉을 쥐었을 때 손끝이 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손목을 힘을 쓰려고 너무 꽉 쥐어서 말려버리면 손목 부위가 나가거나 팔꿈치 안쪽인 골프 엘보라는 부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증상은 보통 풀업을 배우는 단계와 배우고 얼마 안 됐을 때 많이 겪게 되는데요. 손을 철봉을 감쌀 때 너무 과하게 말아잡아서 손목과 팔꿈치 안쪽이 다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예 쥐어잡는 느낌이 아니라 내 팔뚝과 봉이 평행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잡아야 부상도 피하고 등에 제대로 된 부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코어와 다리인데요. 과한 반동과 복압을 잡지 않고 진행하면 등에 힘을 제대로 못 주기 때문에 허리와 어깨에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숨을 마시고 유지한 상태로 올라가면 코어와 다리도 흔들림 없이 유지를 하면서 다치지 않고 풀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틀철봉과 짚링 조합, 그리고 헬스장에서 풀업을 하고 계시다면 다양한 그립을 써보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그립을 잡는 방식과 그립 넓이에 따라 사용되는 근육이 조금씩 틀려지기 때문인데요. 그립은 대표적으로 언더그립, 오버그립, 패러럴 그립, 뉴트럴 그립 등 보통 4가지로 대표하고요. 거리는 레귤러, 와이드, 내로우 등이 있습니다. 그립과 넓이에 따른 부위별 효과를 말로 설명해드리기보다 간단하게 진행하는 영상에 부위 설명글을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립과 거리를 조합하여 해줘야 등이 전체적으로 예쁘게 성장이 됩니다. 그립과 그립 넓이에 따라 자극점이 다르고 주 사용 근육이 달라 등 근육을 넓고 두껍게 해주려면 다양하게 해줄수록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턱걸이 1개가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연속으로 20개 넘게 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경험했던 많은 방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꾸준히 한다면 넓고 두꺼운 등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은 푸시업과 AB 슬라이드에 대해서 제 팁과 노하우를 모두 풀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해봐!